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의 규민, 혜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환승연애를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영상을 다 리뷰한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막 파고든다 이런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과 재회하고 싶을 때 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규민 씨와 혜은 씨가 데이트가 예정돼 있는, 그래서 내일 데이트 일정을 잡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혜은아 내일 하고 왔는데, 근데 이때 혜은 씨가 좀 울고 있었거나 표정이 좀 안 좋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규민 씨가 왜 우냐, 안 운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12시 반까지 준비하면 돼. 준비할 시간을 말해주고, 여기서 혜은 씨가 좀 세게 말하죠. 미안한데 이미 알고 있거든? 이러면서. 내가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규민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규민 씨를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그 상처를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물론 이 시점은 이제 형규가 와가지고 형규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지만, 그래도 어쨌건 규민 씨를 보면 과거의 그리움도 생겨나고, 내가 그동안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 자신, 내 마음에 대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상처가 없어질 순 없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연 씨도 있다 보니까 조금 센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된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규민 씨는 나는 그냥 내일 몇 시에 나가자고 좀 배려해서 말해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톡 쏘니까 이제 규민 씨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함이 올라오겠죠. 왜 이렇게, 이러면서 왜 그래 나한테? 나연 씨가 없었다면 규민 씨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문 닫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조금 나연 씨가 있을 때는 규민 씨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전 연인이지만 내가 어떤 다른 이성에게 그런 주눅든 모습이나 아니면 핍박받는 모습. 근데 혜연 씨가 핍박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모습을 규민 씨 입장에서는 보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연 씨도 왜 나 장난친 건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장난은 장난이었지만 약간 수동 공격의 일환의 장난이긴 했었잖아요. 또 혜연 씨는 뭐 규민 씨한테 진짜 그 나쁜 의미로 한 건 아니니까, 규민 씨가 이제 갑자기 좀 의외의 반응이죠. 혜은 씨 입장에서는. 왜 그래 나한테? 라고. 예를 들면 수건 가지고 과거에 어떤 혜은 씨의 규민 씨한테 보였던 그런 수동 공격들에 규민 씨가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혜은 씨는 여기에서 또 한 발 살짝 물러섭니다. 왜 나 장난친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제서 이제 규민 씨가 그래 알겠어 하고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규민 씨는 좀 마음이 불편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편했던 이유는, 이게 규민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형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투정을 부린다, 혹은 내가 마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달라는 의도로 나에게 수동 공격을 한다. 이게 규민 씨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규민 씨가 다시 물어봅니다. 나한테 왜 그래? 살갑게 해달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살갑게 얘기를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짜증내는 투로 얘기를 하거나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규민 씨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풀어가면서도 다시 좀 더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규민 씨와 혜은 씨의 성향상 좋을 때는 정말 좋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규민 씨의 어떤 회피적인 성향이 부각되지 않고, 그리고 혜은 씨의 어떤 불안한 그런 면들이 부각되지 않을 테니까 서로가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혜은 씨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좀 내가 아파도 참는 사람이고, 규민 씨도 또 진중한 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좋을 때는 진짜 한없이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어떤 갈등이 시작되거나 서로에게 신뢰가 조금씩 깎이기 시작한 그런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좋을 때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이 나랑 달라도 그냥 나랑 똑같겠거니 생각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면 서로가 생각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런 마음일 테니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이런 마음일 거야. 유추를 해버리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유추 방식이죠. 좋을 때 같이 웃고 떠들거나 아니면 서로 배려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 서로가 같이 타협해야 되거나 협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 좋은 결론이 나도 그 좋은 결론으로 가기까지의, 뭐 그게 좋은 오해든 나쁜 오해든 오해가 계속 쌓여. 실은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도 두 사람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더 좋지. 상대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얻는 에너지도 있고. 규민 씨 입장에서는 감정 표현도 다양하고, 그리고 항상 에너지 넘치는 혜은 씨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서 보일 거고, 혜은 씨 입장에서는 규민 씨가 진중하고 나에게는 없는 저렇게 감정 조절도 잘하고 저렇게 자기 중심을 잡는 어른스러운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르게 된 서로가 다른 그 이면에는 서로의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각자만의 좋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가 신뢰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충분한 대화를 하면 가능해도,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나의 필터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가 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싸워서 대화가 단절됐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알겠지, 혹은 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을 때는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거든. 오히려 행동이 다를 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환승연애 2에서 두 사람은 지금 행동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완전 극단에 있었죠. 한쪽은 막 매달리고 한쪽은 계속 도망가고. 그러면 오히려 이 행동이 180도 달랐다면 두 사람 마음에는 공통점이 꽤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으면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물론 서로가 좋아한다, 좋은 상황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행동이 같으면 두 사람은 지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르거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두 사람이 헤어져 있었기도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지는 좀 적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규민 씨가 왜 짜증나는 투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본방에서는 잘 안 나왔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규민 씨가 이제 뭐 주무세요 했을 때 차갑게 지나가는 거랑, 어떤 먹을 거 달라고 할 때도 왜 이래 하면서 피하는 거, 아니면 뭐 저런 뭐 핸드폰 못 보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규민 씨가 이제 민망하게 웃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왜 우냐는 걱정해도 이제 너 때문에 우는 거 아니거든.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또 혜연 씨는 여기에 대해서 또 납득할 수 없죠. 왜냐면 혜연 씨는 규민 씨에게 짜증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 나 아파 라고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혜연 씨 입장에서는. 근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다시 관계를 시작하든 안 하든 지금 시점에서는 관계가 정리된 시점이라면 내가 아플 때 상대한테 아파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규민 씨의 관점인 거고, 혜은 씨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마음이 좀 아프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아프니까. 그게 이제 혜은 씨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해. 거기서부터 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혜은 씨는 이걸 짜증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나에게 짜증낸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혜연 씨가 너가 이렇게 왜 그래라고 할 만큼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장난일 뿐이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혜연 씨도 너를 막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거 자체가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장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실은 장난이라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한 걸 좀 알아달라는 의미의 수동 공격이긴 했었죠. 또 이렇게 하면 수동 공격이 뭔지 몰라가지고 또 공격한 거 아닌데요 또 댓글 달지 말고, 그러면 진짜 난 속으로 이런다 하면서 그래 하트 눌러주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규민 씨는 왜 그런 장난을 치냐, 나는 잘 지내려고 그렇게 다가가는 건데 네가 거기서 선을 딱딱 그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래서 혜연 씨는 우리는 X니까 하는 생각에 자꾸 장난치셨던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연인 사이에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뭔가 서운한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좀 뜸했어. 근데 핸드폰 보면서 기다려. 언제 연락하나 보자. 근데 울렸어. 전화가 왔어. 아이고 왜 죽은 줄 알고 전화했냐? 이거 내가 몇 번 듣은 얘지. 그걸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내년에 연락하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 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네가 그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난 너를 기다렸고 서운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전화를 한 입장에서는 어때?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나에게 비난이 쏟아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화할 때마다 짜증나. 전화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누를 때, 그게 뭐 이건 성별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누를 때 전화하지 말까? 그래서 콜포비아가 생기지.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전화하는 그 순간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줬느냐지. 보상을 줬느냐, 페널티를 줬느냐. 그러면 혜은 씨는 지금 규민 씨를 어떤 쪽으로 실은 교육하고 있었을까? 규민 씨가 차가운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나 좀 봐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자꾸 더 이 사람한테 매달렸지. 근데 반대로 아까 규민 씨 입장에서는 좀 다정하게 대하려고 애를 쓸 때 혜은 씨는 차갑게 됐어요. 그럼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아니면 이건 실은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강화시킬 거냐지 그걸 갖고 생각하는 게 전략적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내 감정은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로운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보통이면 10분에 끝날 일을 얘가 뭐 일주일 만에 해갖고 갖고 왔어. 그러면 갖고 왔을 때 혼내야 되나? 갖고 왔을 때 야 너 이게 뭐야? 이게 10분 안에 할 일을 지금 했어? 그러면 안 되지. 만약 혼낼 거였으면 얘가 10분 안에 끝낼 일이었으면 10분 후에 가서 어디저까지 됐어? 중간 보고 왜 안 해? 이렇게 혼냈어야 되지.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 어쨌건 얘가 해갖고 왔어. 그러면 일단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지. 응, 이거 잘했다. 근데 이거 원래 보통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나중에 내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봐.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해서 보고 한 거를 칭찬해줘야 돼. 혼낼 거였으면 그 전에 혼냈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 어떤 쪽의 행동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이 행동을 줄일 거냐? 규민 씨 입장에서는 혜은 씨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캐릭터들에 몰입해가지고 또 비난받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캐릭터에게 몰입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적까지도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이 가끔 조직에 있거든요. 조직을 망쳐. 자기 인생도 망치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해. 왜냐면 삐져버리거든. 이거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걸 가르쳐준 아니면 내 잘못을 혼낸 어떤 선임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엑스니까라는 생각이 자꾸 장난쳤던 거야. 나는 알아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혜은 씨의 이 알아줄 줄 알았어는 실은 혜은 씨의 마음이 지금 이제 형규 씨의 등장으로 마음이 좀 많이 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전까지 혜은 씨가 어떤 차가운 모습을 보였거나 그랬던 거는 규민 씨에게 나 너 때문에 마음 아파라는 어떻게 보면 구조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혜은 씨 입장에서는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규민 씨가 그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규민 씨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압박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갈등이나 압박을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피하는 사람이 나쁘냐? 그건 아니야.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받아주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혜은 씨는 우리는 X니까 알아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관점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X니까 알아줄 줄 알았다. 혜은 씨는 우리가 서로가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고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넌 내 감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줄 거다가 혜은 씨 생각이고 규민 씨 생각은 말 그대로 X니까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아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 없다가 규민 씨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X기 때문에 알아줄 수 없는 게 규민 씨 생각이고 X기 때문에 알아줄 줄 알았던 게 혜은 씨 생각이에요. 똑같은 사실이어도 다르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X가 공개됐고 계속 예전에 우리 같다고 생각했나 봐. 그럴 수 있죠. 혜은 씨는 계속해서 그런 과거를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혜은 씨가 만약 진짜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너무 진짜 서운해서 내가 질투날 것도 아는데 그냥 나연이랑 계속 거기서 장난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행동했던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혜은 씨는 정말로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너무 이 상황 자체가 혜은 씨한테는 너무 가혹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봤잖아.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가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혜은 씨를 배려를 하려면 조금 더 할 수 있었지만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혜은 씨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 시스템을 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은 전부 다 이제 규민 씨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죠. 근데 규민 씨는 이제 내가 나연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빴으면 너는 왜 그래?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혜은 씨가 형규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표현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잠깐씩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규민 씨는 너는 왜 그래? 에서 여기서의 좀 이것도 서로가 저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텐데 네가 그렇게 형규에게 마음이 갔다면 나한테
그런 수동 공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아프다고 구조 신호 같은 거 안 보내도 되지 않느냐. 그걸 보낼 대상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가 규민 씨의 너는 왜 그래 였을 거라고. 그게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너는 왜 그래였을 거고, 혜연 씨는 조금 저 말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로 들었을 거예요. 규민 씨는 너의 상처 때문에 수동 공격할 대상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그것을 나는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가 규민 씨의 생각이고, 혜연 씨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걸로 이해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혜연 씨는 난 취해서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모습 보인 게 있었어?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규민 씨가 이제 그럼 내가 잘못하면서 말을 멈추려고 하는데, 이제 혜연 씨가 취했을 때 말고는 너 눈앞에서 그렇게 보인 적 없다.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규민 씨의 특성이죠. 그리고 논지가, 규민 씨는 네가 그 사람이랑 그렇게 가까워졌잖아가 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규민 씨가 원하는 쪽은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수동 공격을 하지 마. 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니잖아. 네가 이미 너도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해? 나도 그냥 다른 출연자들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가 규민 씨의 의도였을 텐데, 지금 혜연 씨는 그 의도가 조금 다르게 흘러갔잖아요.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가 지금 얘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좀 다른, 조금 핀트가 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죠. 그럼 세현 씨는 나는 어제 이후로 너무 지쳤어, 너한테. 그래서 나연이랑 계속 장난치고 부르고 데이트 신청하고 그런 모습 충분히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어쨌건 혜연 씨랑은 헤어진 사이고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혜연 씨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날벼락이었잖아요. 오자마자부터 날벼락이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괴로울 수 있죠. 뭔가 이 사람하고 한번 데이트를 좀 제대로 하게만 해도 뭔가 마음이 좀,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 나는 규민이를 잘 알고 다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면 과거에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품고 될 듯 될 듯한 그런 상황들. 이거 제가 처음에 혜연 씨 분석할 때 그 중독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모습을 보는 건 더 힘들지. 그래서 규민 씨는 내가 너 상처받는 것만 고려하면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저게 아까 말했던 거랑 좀 연결되는 말이죠. 규민 씨는 지금 네가 그런 식의 수동 공격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과도 통하는 말이지. 너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는 없다. 왜? X니까. X니까. 연인이라면 네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겠지, 규민 씨는. 혜연 씨도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 완전 다르죠. 사고 방식이. 혜연 씨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너는 어쨌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서로가 좀 이해하는 바가 약간 다른데, 지금 규민 씨는 너와 나는 X니까 너 상처받는 것만 고려하면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은 네가 X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사이다. 물론 마음은 쓰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혜연 씨는 X인데도,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네가 그랬다. 그러니까 둘 다 실은 서로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있죠. 어떻게 없겠어. 그렇게 오래 사귀었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 사이인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행동을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내 마음을 아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다. 나에게 배려를 할 것이다. X니까. 그게 혜연 씨의 생각이고, 규민 씨는 X니까, 지금 애인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 충실하고 그 X라는 이 상황에 걸맞게 나는 행동해야 된다 라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억압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혜연 씨의 어떤 강한 감정 표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규민 씨를 더 이렇게 그 마음을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혜연 씨는 나한테 계속 상처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고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혜연 씨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게 상처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규민 씨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럼 너가 나한테 뭐 형규랑 그런 모습 보여줬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로가 이해가 다른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지금 형규랑 나랑 이렇게 지금 친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질투하고 그러지, 나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지금 규민 씨 마음속에 질투도 있고 저런 모습을 보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규민 씨 마음에는 그거 말고도 그렇게 했으니 나에게 그러지 말아예요. 규민 씨의 말의 의도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혜연 씨는 이 부분은 전혀 안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약간 서로가 전달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전달되지 못한. 그래서 규민 씨가 그래도 나는 너가 형규가 와서 잘 지내는 줄 알았다. 신난 줄 알았냐? 뭐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규민 씨는 너랑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게 보기 힘들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나를 그렇게 자꾸 나를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자꾸 압박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죠. 그래서 규민 씨는 어쨌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혜연 씨는 형규가 아무리 새롭게 설레게 해도 네가 나한테 너무 큰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왜 내내 울었겠냐. 근데 규민 씨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질투도 나고 그런 감정도 들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혜연 씨가 하고자 하는 말로 돌아왔다가 자기가 하려는 말을 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화를 살짝 수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랑 나랑 지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다르잖아. 전처럼 막 엄청 잘하고 그럴 수는 없어. 어쨌든 그렇게 하면 네가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X로서의 행동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여기다. 그래서 규민 씨의 이 대화의 목적은 단순하게 말해서 나한테 짜증내지 마라에 가까워요. 근데 혜연 씨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형규랑 스킨십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나를 혼내나? 이런 쪽이고. 물론 근데 이 마음이 딱 양쪽으로 100%로 갈려졌냐? 그건 아니죠. 약간씩 섞여 있는데 주 의도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혜연 씨는 너 평창에서는 진짜 남보다 못하게 됐어. 일말의 여주도 안 줬어. 그래서 규민 씨는 그래야 네가 상처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것도 원인이 다 X니까죠. 둘 다 원인은 똑같은데 판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혜연 씨가 어쨌든 나한테 마음 안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고방식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규민 씨가 혜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규민 씨의 마음이 혜연 씨랑 재회를 절대 하지 않겠다. 0%다. 이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인터뷰 영상 찍을 때 반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0%인 쪽은 혜연 씨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규민 씨 그 상황이 처음에 오자마자 규민은 혜은과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에서 나연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 이후에 혜은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미 규민 씨는 나연 씨한테 설렘이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혜은 씨 입장에서는 그걸 보니 더 열불이 나지. 그리고 당연히 상처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상처받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니까 더 아프다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외치면서 이 사람에게 그런 걸 더 표현하는 게 혜연 씨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마음을 안 줄 거니까 이거는 차갑게 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전략이 있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 그래 지금 X래여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을 오히려 더 외면하려고 하고 나를 차갑게 대하는구나. 그럼 예전처럼 좀 즐거운 모습을 좀 더 보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혜연 씨는 넌 어쨌든 나한테 마음을 안 줄 거니까 그리고 나랑 만날 생각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고정적인 세계관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혜연 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혜연 씨가 조금 더 규민 씨의 사고방식을 이해했다면 혜연 씨가 규민 씨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혜연 씨의 목적이 규민 씨의 마음을 얻는 거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형규 씨를 만나서 오히려 더 잘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세옹지마야.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은 일로 또 다시 돌아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시점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혜은 씨는 나랑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나한테 차갑게 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혜은 씨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날 생각이 없거나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내 인생 바깥의 사람. 그러면 뭐 당연히 신경 안 쓰겠죠. 오히려 차갑게 대하고. 이제 그게 이제 혜은 씨의 생각인데 실은 규민 씨의 마음은 그거과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죠. 그리고 나연 씨와 가까워졌던 것도 실은 혜은 씨와 첫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보면 혜은 씨의 잔재지. 나연 씨를 씨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도. 근데 이건 의식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규민 씨도 이걸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규민 씨는 어쨌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근데 혜은 씨가 나에게 마음을 줄 생각은 없었던 거야? 내가 등장했고 나한테 계속 마음을 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규민 씨는 이제 그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이미 생겼고, 근데 혜연 씨는 그래도 그걸 내가 못 이겨? 규민 씨가 너는 나를 알잖아. 이 말은 뭔가 한번 뭔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서도 약간 핀트가 다른 부분을 굳이 꼽자면 규민 씨는 너는 나를 알잖아 해서 내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마음속에 아무리 크더라도 내 마음의 흐름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미 흘러가기 시작한 상황이야. 이거를 트는 거는 내가 그런 거 잘 못해.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 그걸 나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의미인데 혜은 씨는 그걸 내가 못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너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혜은 씨는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더 큰가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컸었는지 난 알아. 지금도 큰 걸 알아. 그런데 이거는 혜은 씨 말도 맞고 규민 씨 말도 맞는 거야. 규민 씨는 그러니까 혜은 씨 말대로 마음의 크기로 물어보면 규민 씨 마음속에는 나연 씨보다 혜은 씨가 훨씬 크지.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규민 씨 마음속에 나연 씨는 새롭게 만나서 설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혜은 씨에게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있죠. 그래서 혜은 씨는 나에 대한 마음이 더 크잖아. 내가 이길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고, 규민 씨는 네가 나를 알잖아. 그 말은 내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흐름이 생겼을 때 그런 흐름을 틀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크기라면 네가 이미 이겼지. 항상 이기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알잖아. 내 마음의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이겠죠. 그러면서 혜은 씨는 네 눈을 보고도 알겠고, 네 말투를 보면서도 알겠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너한테 이러고 있는 게 좀 애처롭고 비참하기도 하다. 혜은 씨가 참 많이 내려놓고 규민 씨에게 그 많은 어필을 했죠.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네가 마음이 없었던 걸 알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싶고. 근데 규민 씨가 처음부터 알았잖아. 근데 그때 혜은 씨가 나는 내가 흔들면 흔들릴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살짝 장난기 어린 투정을 부립니다. 가 여기서 잘난게. 근데 혜은 씨가 흔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흔드는 방식이 조금 더 규민 씨 맞춤형으로 흔들었어야 되는데 혜은 씨 맞춤형으로 흔들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제가 규민, 혜은 다른 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하면 재회를 할 수 있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혜은 씨가 계속 그 장난을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런 장난으로 상대한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능해진 이유는 어쨌건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매끄럽진 않았어도 혜은 씨 입장에서는 규민에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전달을 했잖아요. 마음도 얘기하고 예전처럼 조금 편하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까 장면으로 나왔던 그런 짜증 섞인 수동 공격이 아니라 이런 장난 같은, 진짜 혜은 씨가 말했던 장난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난 같은 수동 공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없을 수도 없어. 그래서 원래처럼 가. 이런 것도 이게 진짜 장난이지. 혜은 씨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마음이 없을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을 거야. 차가운 말은 했어도 규민 씨랑 말을 하니까 혜은 씨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자기 마음도 털어놓고 이런 상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장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정하게 그냥 두고 가라고. 너 때문에 어지럽다고. 그래서 규민 씨가 어떻게 하면 안 어지러워질까? 라고 하니까 초주선생 나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혜은 씨의 약간 좀 투정을 부리더라도 정말로 장난 섞인 밝은 그런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혜은 씨의 굉장히 매력이잖아요. 그리고 규민 씨도 그런 모습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었고. 그러면 혜은 씨가 가졌어야 될 전략은 이 모습이었던 거지, 실은. 근데 이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그럼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겠지. 아니, 저렇게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저런 거를 처음부터 합니까? 못하지. 못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하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데도 내가 알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규민 씨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밝게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이거는 규민 씨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규민 씨가 충분히 좀 혜은 씨랑 좀 힘든 순간을 좀 지나더라도 혜은 씨와 좀 더 얘기를 하는 시간을 거쳤다면 이런 혜은 씨의 모습이 좀 더 일찍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 약간 현규 씨의 출연도 영향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은 씨가 조금 더 이 규민 씨에게 외치고 있는 이 구조 신호가 조금 약해지니까 이 정도의 대화로도 마음이 풀린 것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현규 씨가 출연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잘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현규 씨가 출연을 안 했어도 잘 되긴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서로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러니까 인생이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배우게 해준 고마운 사람으로서 그냥 기억의 한편으로 남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지 않겠나. 분명히 둘 다 좋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근데 또 인생은 모르는 거긴 하죠. 혜은 씨가 나 원래 밝은 사람인 게 라고. 그러니까요. 혜은 씨는 밝고 투명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참을성도 강하면서 헌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혜은 씨의 강점이고 매력인데, 그리고 그걸 규민 씨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에서 혜은 씨가 나 좀 바라봐 라고 할 때 방금 혜은 씨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장점들 중에 발휘된 게 너무 없다는 거지. 오히려 과거에 혜은 씨가
규민 씨랑 헤어졌을 때쯤, 뭔가 규민 씨가 혜연 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잃었던 그 시점에 혜연 씨의 모습을 자꾸 재현하고 있으니 규민 씨 입장에서는 마음이 반반이었다가 멀어지는 쪽으로 기우는 수밖에 없었겠죠. 혜연 씨는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쪽으로 기우니까 더 붙잡고 싶어지는 거고, 상처가 크니까 구조신호를 더 세게 보내는 거고. 그래서 혜연 씨가 이렇게 알아줄 줄 알고 나도 너한테 장난친 거였어. 그러니까 혜연 씨는 규민 씨가 알아주길 바랐던 건 맞는데 그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 장난이 조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랬었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규민 씨가 살짝 장난을 칩니다. 내가 뭐 말 걸면은 이러면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혜연 씨가 살짝 충격 먹었다가 규민 씨가 깜짝 이렇게 놀래키면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어떤 연애를 했던 모습을 살짝 엿보는 것 같았어요. 밝고 장난스럽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도 완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강하게 신뢰를 하면서 서로가 배워가는 관계. 근데 이제 그런 관계는 어떤 갈등이 시작됐을 때 그걸 얼마만큼 성숙하게 이겨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죠. 왜냐면 다른 만큼 한번 갈등이 시작됐을 때 오해가 막 순식간에 막 쌓여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이 서로 이별을 하는 걸 통해서 훨씬 성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규민 씨는 예전에 회피형 애착이었다면 지금은 안정으로 바뀌고 있는, 회복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현 씨는 안 서운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규민 씨가 인터뷰를 해요. 새벽에 혜연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서운하거나 그런 미운 감정들 좀 있고 서로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고 하루 마무리하면 정말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이게 재회의 포인트입니다. 저 부분이. 상대한테 옛날 생각 나지? 옛날 생각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 소용없어. 그냥 내 마음이 느껴져야지. 이 사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은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말만 하는 거는 역효과예요. 억눌렀던 마음이나 질투 이런 것들도 때문에도 더 그리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보면 규민 씨가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진짜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회의 포인트입니다. 규민 씨가 지나가면서 젤로 콜라를 그렇게 먹냐,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혜연 씨가 이 틈을 놓치지 않죠. 규민 씨에게 왜인지 알아? 이거밖에 스트레스 풀 게 없어. 눈앞에서 너는 계속 알랑거리고 있지. 나는 그냥 콜라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혜연 씨의 마음은 우리는 알잖아요. 규민 씨도 알아. 하지만 알면서도 이런 게 반복되면 규민 씨는 도망간다고. 규민 씨는 도망가는 성향이야. 나는 이걸 통해서 풀고 오히려 이런 걸 내가 몇 번 풀면 이 사람에게 더 장난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상대는 이렇게 상대가 나한테 툭 댐으로써 이 상대의 마음은 알아. 그래, 나한테 뭔가 이렇게 투정 부리고 다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관계를 잘하려는구나는 건 알지. 하지만 내 발길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규민 씨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이제 알겠어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혜연 씨가 이제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이제 현규 씨에 대해서도. 규민 씨도 나연 씨에 대해서 대화가 잘 됐다라고 또 투정을 같이 부리죠. 근데 이제 혜연 씨가 바로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게, 혜연 씨 입장에서는 내가 형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민 씨의 저 말에 나는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내가 상처받았음을 계속 표현했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까 뭐 콜라를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형규 얘기를 한 건 나 너 때문에 계속 상처받았어. 나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마. 아프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나연 씨 얘기를 하면서 나를 또 상처 준 거야. 중복 상처를 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혜연 씨 입장이에요.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다른 남자 이야기로, 형규 이야기로 나를 상처 줬네? 나도 뭐 비슷한 얘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 레벨인 거잖아? 그게 이제 규민 씨 입장인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혜연 씨는 갑자기 서운해지는 거야. 규민 씨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쌓였을 때는. 근데 똑같은 얘기 했는데 왜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갈등이 생기는 분위기가 싫으니까 바로 왜 또 왜 이러면서 그러지 않기를 또 바로 바라죠. 그래서 나를 만나기에는 너무 키가 작거든이라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괜히 내가 뜨끔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연 씨랑 얘기를 하는데 나 규민이랑 얘기하고 왔어. 싸우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연 씨가 안 풀었냐. 근데 그냥 티격대면서 장난치고 나왔는데 걔 마음은 알겠어. 그러니까 말하면서 서운함이 있지만 실은 우리가 혜연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쭉 보면 혜연 씨의 마음이 점점 풀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그냥 미련절절하게 혼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구나를 느꼈다. 근데 이거는 실은 느꼈다기보다는 그 미련절절하게 있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긴 하죠.
왜냐면 이거는 어쨌건 형규 씨의 출연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명분이 돼주는 거지. 나연 씨도 이제 다행이라고 하고, 내일 데이트도 그냥 하고 올 것 같아. 왜냐면 이 시점에서는 이미 형규 씨가 훨씬 더 큰 상태거든요. 혜은 씨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51대 49라고 표현을 하죠. 형규 씨가 51이다. 근데 그 1차이가 실은 전부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50대 50이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거지만 51대 49면 실은 100대 0이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결정은 이 사람의 뭐 부위별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결정은 한 사람을 하는 거니까. 잠정적 결정을 형규로 한 상태긴 하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규민 씨에 대한 마음도 크지만 이때 딱 결정해라 했어도 형규지. 근데 그러니까 내일 데이트도 그냥 하고 올 것 같아 라는 말은 내일 데이트 그냥 하고 와야지 라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진짜 짜증나. 진짜 왜 짜증나요? 티격태격 하는 게 재밌어. 옛날처럼 그런 옛날 같은 모습으로 잠깐 서로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재밌게 된 거에는 혜은 씨가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고 형규 씨의 존재 때문에 규민 씨를 조금 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러면서 짜증은 처음엔 좀 짜증처럼 됐다가도 나중에 진짜 장난처럼 대할 수 있게 되니까 재밌어지는 거지. 나도 재밌고 규민 씨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재밌게 나를 호응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재밌어지는 거죠. 역시 재밌다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다. 나 실은 이 규민 씨와 혜은 씨 편을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쭉 해갖고 좀 길게라도. 근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앞으로 장면이 굵직한 게 2개가 남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규민 씨가 혜은 씨를 형규 씨에게 데려다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2개를 좀 각각 보려면 조금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저는 반가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 육개장도 있네요. 육개장도 반갑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좀 끝난 지 좀 된 콘텐츠지만 다시 좀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흥미롭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장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